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끝없는 갈등.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해야 할까요? 사실, 스님들의 가르침 속에는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만 하면 인간관계가 편해질까요? 스님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대하지 말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기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줄과 같아서 상대를 그 줄에 묶어두려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길 바라지만 결국 그 줄은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주는 만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푼 만큼 상대도 똑같이 반응해 주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상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상대가 나의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실망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는 더 커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바람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연인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며 친구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나만큼 상대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가 자신의 기대를 채우기에 바쁘다 보면 결국 관계는 부담이 되고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조건 무심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는 필터를 씌우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은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할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물러 줄 때 찾아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친구가 내 고민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을 때, 연인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때, 가족이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실망에서 비롯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연한 것은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해주고 또 그만큼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모든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면 서운함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둘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도, 감정의 깊이도,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기대가 줄어들고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자신을 채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대는 때때로 우리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기를 기대하고 인정받고 싶을 때 상대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 채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관계에서 불필요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인간관계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기대는 상대를 옭아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기대에 묶여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이 반복되면 관계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가볍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우리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향한 포기가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선택입니다. 기대 없이 나누는 작은 친절과 관심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며 기대 없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대를 버릴수록 관계는 단단해지고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집착을 버려라. 집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지나쳐 상대를 소유하려 하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상대가 나의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집착이란 결국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모든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든 감정이든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처음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예전처럼 나를 대하지 않거나 멀어지려고 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심과 불신이 생기고 관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집착은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관심해지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좋은 관계는 서로가 자유로울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옆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머무를 때 가장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상대가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힘든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면의 불안이 많을수록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과하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기대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것보다 그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도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듯이 상대도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는 부담이 되어 멀어지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때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로울 때 더 진정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도 나에게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관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분명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대를 줄이며 스스로를 채우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괴로움이 줄어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3. 내 탓이라고 생각하라.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탓하거나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불편함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서운함과 분노, 억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거나 오해를 겪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먼저 찾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화가 나고 서운한 감정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혹시 내 탓은 아닐까? 라고 한 번만 돌아본다면 관계의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차갑게 대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당연히 상대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먼저 무심하게 행동했거나 상대의 입장에서 오해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나에게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은 점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스스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서로를 탓하며 상처만 깊어집니다. 반면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잘못을 돌아본다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태도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도 변할 수 있고 그렇게 관계는 더 부드럽고 평화로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자기 비하나 희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 잘못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내 탓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가 정말 부당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단순히 친구를 원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는 않았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와 같이 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스스로가 더 강해지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됩니다. 내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를 조정할 힘이 내게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는 곧 자존감을 키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을 탓하면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내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면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탓은 아닐까?
이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한 걸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내 마음도 한층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4. 비우면 채워진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애정을 바라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친구나 가족에게 기대했던 말이나 행동이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일터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우리는 서운함과 아쉬움을 느끼며 때로는 분노하거나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님들의 가르침 중 하나인 비우면 채워진다는 이 모든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고 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쥐고 있던 기대, 집착,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든 이유는 대부분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며 내가 한 만큼 돌려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나와 같은 인간이기에 그 기대에 꼭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실망과 상처가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너무 원하면 원할수록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괴로워집니다. 애정을 줄수록 상대가 똑같이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관심을 기울일수록 상대가 무심하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보면 내가 상대에게 쏟았던 마음은 내 욕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주면서도 그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대했고, 배려하면서도 알아주길 바랐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관계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정리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득 찬 컵을 들고 있다면 새로운 물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기대,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도 어렵고 현재의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감정을 비우고 나면 거기에 새로운 감정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을 줄 때에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으며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나의 기대를 비우면 그 자리에 더 깊은 신뢰와 편안함이 들어옵니다.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대신 그 친구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많다면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면 내가 한 노력 자체에 의미를 두고 내 성장을 기뻐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과 실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지만 비운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닌 예상치 못한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결국 더 나은 관계와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힘들다면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감정이 원망인지, 서운함인지, 기대인지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비워낸 그 자리에는 더 따뜻한 사랑과 평온한 관계가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5.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상대방과 더욱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상대방의 행동을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키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한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분명 문제가 생길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현재가 아닌 과거와 미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결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느라 정작 지금 눈앞의 사람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전하는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도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미리 답변을 준비하는 대신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는 또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과거의 경험을 덧붙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별것 아닌 말도 오해가 생겨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집중하면서 상대방의 말과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하면 이러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서운함을 떠올리거나 미래의 불안을 예측하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했던 실수나 후회스러운 일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비로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는 가끔 스마트폰을 보거나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 쌓이면 결국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반응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신뢰하게 되고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불만족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비교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사람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그리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인간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게 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갑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관계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집착과 기대에서 옵니다. 스님들의 가르침처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찾아갑시다.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